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항상 읽을 때 뭐에 초점 맞추면서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빨리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문단을 읽을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조금 쉽네요. 맨 앞에 뭐 나왔지? 사회 계층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 글은 무엇에 관련된 글일까? 사회 계층과 관련된 글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이 된다. 아, 사회계층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됐지? 이게 뭐야? 통념이지, 통념. 사회계층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은요, 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계층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다 통념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케이. 중간층이 갖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중간계층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정보 간의 관계를 좀 확인해 볼게요. 계층 귀속의식이라는 변인이 이와 같은 그 요소가 뭐할수록 확산될수록 이게 조건이죠. 그만큼 뭐가 이루어진대? 안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대. 자, 이와 같은 1번과 2번의 정보 간의 관계를 뭐라 얘기하냐면 바로 상관관계로 얘기해요. 특히 이런 말 표현하면 이해가 될 거야. 비례, 반비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조건 같은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 조건과 관계없이 나쁜 일이 생긴다. 앞에 거를 비례, 뒤를 반비례라 얘기하는 거지. 그와 같은 정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지. 물론 시간에 쫓길 때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잖아. 연습할 때마다 자꾸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전에서도 내가 그 부분에 뭐 할 수 있는 능력, 밑줄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주는 거야. 할 때마다 기억하자. 알겠지? 그 다음,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게 중요하지. 왜 중요할까? 뭘 알려준다? 네,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오케이,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본주의 이전이라 나왔지. 그럼 살짝 볼게. 19세기 중반 이후야. 또 볼게. 20세기에 접어들어. 또 볼게. 20세기 후반에 들어. 오케이, 느낌 가졌니? 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어때? 1번부터 4번까지 뭐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뭐하고 있다? 글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간단히 정리한다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변하고 있다. 흐름을 잡아봤더니 어떤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다? 아, 시간에 따라서 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중요한 거, 시간의 변화가 나와 있으면 왜 얘가 변했을까?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변화된 결과가 뭐지?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됐니? 그럼 들어가 볼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실전 지문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고. 됐지? 들어간다. 산업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케이. 자, 내용 봤더니 얘네가 크게 성장했대. 이게 뭐가 되는 걸까? 변화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와 같은 결과 때문에 양극화라는 결과가 생겼대요. 안 좋은 거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받게 되죠. 당연히 안 좋은 일이니까 마이너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당연히 뭘 도입했다는 거야? 해결책을 도입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자,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당연히 뭐가 될까? 원인이 되겠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겼대요.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중간관리자와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아, 얘네들이 중간 계층이 됐대요. 결과겠지.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의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아,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도 했대요. 위축. 마이너스지.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투자의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오케이, 이게 해결책이겠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답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20세기 시간 나왔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왜 19세기와 다르게 20세기가 이렇게 되었는지, 변화의 원인. 왜지? 기업의 규모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관리직과 사무직이 중간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하지만 앞에 나왔던 규모와 대량 생산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거야? 극강과 세계 대공황이 생겼대요.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은 어떻게? 바로 뒤에 나온 것처럼 대규모 공공투자 정책을 뭐 했대? 해결하게 됐대요. 또한 최저임금제의 실시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오케이. 이게 구축됐대요. 됐지? 내용 정리하시면 안 좋은 것도 있었대. 그런데 대규모 공공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업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대량 소비체제가 구축이 됐대요. 그래서 중간계층이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 주역으로 자리 잡았대. 세 번째 문단 다시 20세기 접어들면서 20세기 중반 시간의 흐름 나왔지. 변화의 원인,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근데 뭘 갖고 있었대? 문제점을 갖고 있었대. 그 문제점을 대규모 공공투자 정책을 통해서 해결했대.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중반까지 중간 계층이 뭐 한 거야? 두터워지게 됐다라는 거죠. 네, 시간의 변화와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흐름을 통해서 바로 20세기가 갖고 있었던 사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게 원인이죠. 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겼대요.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겼대. 양극화가 다시 나타났대요.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 중간층 기속의식이 약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이게 좀 더 심화됐대요. 이게 심해졌대.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정망에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것? 자본주의 4.0. 이게 뭐지? 글쓴이 견해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 글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고 있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변화의 원인과 변화 결과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19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중반에는요 뭐가 나타났대요? 다시 산업 자본주의 이전과 19세기 중반 이후에는요 뭐가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양극화 현상이 생겼대. 그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라는 해결책이 생겼대요. 그 다음 19세기 접어들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변화 원인 때문에 누가 중간계층이 두터워지게 됐대요. 그지? 그러나 중간층이 두터워진 과정 속에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대. 뭐가 생겼냐면 세계 대공황이 있었대요. 근데 세계 대공황은요 어떻게 해결했대? 대규모 공공투자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대. 그리고 어디로 나왔지? 20세기 후반으로 넘어 들어왔대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보급된다는 변화 원인이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중간계층이 그만큼 약화되고요. 양극화가 심화되게 됐대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대요. 그게 누구야? 글쓴이 견해가 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너희가 파악했던 흐름들을 쭉 연결해서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 자, 밑에 볼게. 똑같이 일치와 추론 나와 있죠.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치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추론은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게 정답이 된다라는 것. 자, 1번 볼게. 사회계층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아니죠. 교육이 아니라 소득 수준. 그러니까 당연히 X.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2번 중간층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주의가 달라지는 변화를 겪고 있다. 자, 중간층, 이 글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어죠. 그 다음, 경제 구조의 변화. 경제 구조가 변했죠. 어떻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거기 나온 것처럼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컴퓨터가 보급되는지에 따라서 뭐하고 있니? 변화가고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5가 되고요.
19세기 중반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했다. 당연히 맞죠.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와 있는 거지. 3번 19세기 중반 4번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몇 번째 문단에 나왔던 거지? 네, 세 번째 문단에 나왔던 거예요. 중간층의 확대를 정부하는 중간층의 축소를 가져왔다. 몇 번째? 얘는 네 번째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지. 두 가지 정보가 서로 포함되어 있네. 그래서 얘는 5가 되고요. 5번 20세기 후반 생산 및 사무 자동화의 확대에 따라 대처하지 못한 중간층은 노동자로 전락했다. 아니지. 양극화가 심해진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다? X가 된다는 거. 지문 가서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지. 그렇기 때문에 X가 된다는 거. 7번 중간층 귀속의식이 상층으로 확산되면 불안전한 사회가 되겠군.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됩니다. 6번 중간층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주체로 자리 잡았던 것은 국가 수준의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지? 세 번째 문단.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을 통해서 누가? 중간층이 소비체제 대량 소비체제의 구축을 하게 됐다고 나와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고? 5가 됩니다. 8번 계층 귀속의식은 절대적인 경제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군. 아니죠. 계층의식 어디 나와 있죠? 위에 나왔죠.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이라 나와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X가 되고요. 9번 사회 안정을 위해 중간층의 확대와 중간층 귀속의식이 필요하겠군. 네, 이건 동그라미죠. 맞죠? 그 다음 10번 자본주의 4.0을 통해 각 계층에 맞는 계층 귀속의식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겠군. 자, 이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 4.0이라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 얘기했어?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층의 귀속의식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계층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그게 지문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지문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